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오냐오냐 사네. 아니, 누구나 다 멋있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지. 머릿속에 있을 땐 뭐든지 걸작이란다. 평생 그렇게 살아, 씨바. 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채널 커뮤니티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무조건적인 위로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팩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투표를 했었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팩트가 득표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팩트나 조언을 원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초반에는 팩트를 다룬 영상을 몇 개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좋아요 비율을 보면 불편한 진실이 담긴 팩트 영상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불편해했고, 위로가 담긴 영상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팩트가 담긴 영상을 비공개로 바꾼 게 몇 개 있었죠. 그 뒤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팩트를 원할까? 사실 속으로는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제가 못 참거든요. 그렇게 저는 현실 속 대인관계에서 저만의 어떤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고민이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정확한 팩트가 담긴 조언을 해본 거죠. 그 친구는 평소엔 자기가 마치 팩트를 들어야만 자기 속이 풀릴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친구이기도 하고, 남에게도 조언을 일삼는 친구라서 이 친구에게는 팩트를 날려도 되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렇게 팩트가 담긴 조언을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상하는 선에서 최대한 이쁜 말투로 시전해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인 거예요. 그냥 최대한 지금처럼 나긋나긋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뭔가 잘못됐다, 영린일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 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위로를 해주자 해서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위로와 격려를 해줘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제 위로에 힘을 얻은 듯 갑자기 표정에 생기가 돋으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톤이 달라지고, 팩트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친구들은 힘들 때면 늘 저를 찾기 시작을 했고, 속마음을 풀어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뭔가 완전히 제 위로와 공감에 취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확실한 팩트와 조언을 들어서 본인들 삶이 완전히 바뀌길 원하고 동기부여 받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삶으로 받아들일 용기 있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그리고 애초에 그런 용기가 있는 대인배들은 그 용기들을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써가면서 이미 자기 인생을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저는 현실에서 힘들거나 고민이 있는 누군가한테 절대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만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라는 거를 체감한 거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아픈 사람한테 야, 너가 페달을 너무 이상하게 밟고 팔을 너무 벌린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다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도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나 왜 넘어진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 물음 속에 자전거를 잘 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넘어진 이유를 알고자 하는 상태라면 그땐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도 될지 모르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 그런 열망과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혼자 자전거를 잘 타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노하우나 인사이트가 있는 영역에서 타인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자면 현실적인 조언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참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꼰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와 공감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팩트와 위로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꼰대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위로와 공감을 해줄 때가 많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힘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처한 환경과 그동안에 겪었던 삶의 경험들을 제가 똑같이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위로와 응원, 격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동일 인물로서 같은 우주를 공유하지 않았던 이상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심란한 마음들을 타인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답답해하는 그 사람도 저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답답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조언이나 팩트 같은 맞는 말은 최대한 유보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맞는 말만 하는 것은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의 특징 중 하나죠. 옆에 두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피곤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맞는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한 5년 정도는 살아봤는데,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피곤하지만 사실 본인이 제일 피곤합니다. 그렇게 맞는 말만 5년 정도 하고 다니다가 지친 저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사회적 기준 안에 타인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면 일단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그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힘을 주는 게 곧 나에게도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화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현실에서 조언보다 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으로 상대에게 힘을 줘서 그 사람이 가진 퍼킹 프로블럼들을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가게끔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공짜로 알려준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니,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리고 제 입장에선 힘들게 비싼 시간을 들여서 얻어낸 인사이트라고 할지라도 그 인사이트가 말의 형태로 남의 귀에 조언 형태로 들어간다는 건 제가 느낀 인사이트 속 고통과 값비싼 시간의 값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즉 제 조언이 상대에게 전달될 땐 무게감이 대폭 하락한 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인사이트,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팩트들은 저에겐 정말 소중하지만 제 뇌를 떼서 잠깐 동안 그 사람의 뇌와 바꾸지 않는 이상 상대에게 아무리 말해도 100%로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는 게 조언이라는 거죠. 조언이라는 건 듣는 순간에 말의 형태로는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인에게 그 어떤 훌륭한 조언을 해줘도 본인이 직접 겪고 느껴서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뇌 한편의 말의 형태로만 기억되고 있을 뿐, 결국엔 본인이 본 만큼, 본인이 느낀 만큼, 얼마만큼 직접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훤히 보여도 진짜 존나 답답해 보여서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미칠 정도로 입이 근질근질해도 그냥 일단 위로를 하는 게 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삶을 어떻게 잘 풀어내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던, 결국 그 사람의 팔자는 본인이 꼬고 본인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분들은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든 다음에 유연성을 되찾아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틀린 사람이더라도, 아무리 병신이더라도 마음이 힘든 상태라면 일단 마음부터 유연해지고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야만 뭔가 변할 여유가 생기지, 마음이 혼잡하고 힘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런 분들께 아무리 팩트와 조언을 해봤자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은 초원에서 야생사자를 만난 인간처럼 극단적으로 앞으로 뛰는 기능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야 너 지금 6시 방향으로 시속 10m/s로 뛰다가 마르세유턴 돌아가지고 딱 8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 라고 조언하는 것보다 너 잘 도망칠 수 있어, 응? 너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 너는 늘 잘해왔어. 응? 너에게 사자는 껌이야. 응? 이런 식으로 해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살 확률을 높여주는 셈인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쓰는 화법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이쁘게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성격 같으면 자존감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불편한 팩트만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불편한 팩트들은 자신을 마주볼 준비가 안 된 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걸 알아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제가 과거에서 얻어낸 인사이트로 하여금 위로와 공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이게 저로서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전 불편한 진실들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돈이 없어서 힘들면 노력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고, 군살이 늘고 막 요즘 똥을 잘 못 싸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가서 땀을 흘리면 되는 거고, 외로우면 나가서 애인을 사귀면 되는 거고, 머리가 복잡하면 핸드폰 그만 쳐보고 책을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무게감에 짓눌려서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팩트보단 위로와 공감을 줘서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시동을 걸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던 불편한 진실들을 스스로 마주볼 여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위로와 공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아무리 악덕 같은 쓰레기 같은 상사와 사장도, 고지식한 친구도, 기성세대 권위주의에 빠진 우리 아버지들도, 아득바득 갓생 살고 있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이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엔 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을 얻었을 땐 다들 속으로는 힘을 얻습니다. 감성의 영역에서 결핍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이성의 영역이 발달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제가 힘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뇌 한편에 저장해 두고 옆에 힘든 누군가가 있다면 팩트와 조언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자, 너로 살아보지 않아서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너의 심정을 완벽히 공감할 순 없지만 많이 힘들 거라는 것만큼은 알아.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잘 극복할 거라고 난 믿어. 잘 이겨내보자. 화이팅! 이게 힘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 스방,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현실에서 움직임을 꾸준히 갖다가 미끄러진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다 넘어진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어떤 특권 같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 에세이나 핸드폰 속 혹은 대인관계에서 위로와 공감에 취해 있는 분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제 친구가 제 위로와 격려에 취해서 저를 계속 찾았던 것처럼 위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힘이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은 단기적으로는 힘을 내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쥐약이에요. 위로를 받아 먹어도 먹는 게 아닌 상태거든요. 문제를 그냥 계속 묻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거 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네
네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알아서 할 거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같냐? 이거부터 하고 할게요. 하면서 듣기 싫어했었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으면 언제나 반발 심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뒷면엔 사실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을 바라면서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을 듣길 원했었죠. 내가 틀렸어도 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어떻게든 힘을 내서 나아가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위로를 누군가에게 듣게 됐을 땐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묻어둔 문제와 함께 틀린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 채로 같이 나아가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위로 덕분에 일단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내면의 문제들을 계속 묻어둔 채로 나아가니까 결국엔 묻어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현실의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 예정된 결과처럼 현실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히스테리들을 겪게 되었고 그 히스테리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풀고 나서 그동안의 제 삶을 반추해보니 문제는 뻔했습니다. 고집에 자존심은 세서 눈, 귀 다 막고 사는데 욕심은 많고 거기다가 게으르고 미련하기까지 한데 위로와 공감을 원하니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만 풀렸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현실 속 여러 문제들은 필수 불가결한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 왜 지금 내가 무기력하지? 왜 난 외롭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제가 가진 과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눈앞에 현실적인 어떤 고통의 형태로 드러난 것 뿐인 거죠. 즉 제가 느끼는 힘든 혹은 모든 고통들은 상태의 결과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은 떡볶이, 라면, 햄버거 이런 거 맨날 먹고 쉬는 날 맨날 방에서 어둡게 있고 핸드폰만 보면서 살면은 면역력 줄어들어서 감기에 걸린다던가 우울감에 휩싸여가지고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당뇨나 우울증,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듯 모든 힘듦은 사실 각자가 묻어둔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현실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왜 병에 걸렸지? 그동안은 건강했는데 요즘 그냥 너무 안 좋게 살았더니 몸이 망가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좋지 못한 행위들을 할 때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병에 걸린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자신이 묻어둔 문제가 현실 속에 힘든 형태로 드러나도 그 원인을 본인 삶에서 찾고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땐 문제가 눈에 훤히 보이지만 본인이 왜 힘든지, 왜 삶이 꼬여가는지 모르는 게 인간 특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변화하고 싶고 나아지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에 자극받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조언을 원하고 팩트를 원하는 척하지만 삶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속으로는 계속 사실 위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미련하게 제 팔자를 다 꽈보고 밑바닥을 쳐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 내려놓고 묻어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앞뒤로 꽉 막혀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어느 날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조금 오래됐을 때 뭔가 삶의 문제가 현실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이전에 했던 방식들로 맞받아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더 이상 변화가 없었을 때 이때 비로소 눈과 귀가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뭔가를 더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저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쓰방 일단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조용히 닥치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조언들을 전부 맹신하진 않지만 내가 힘든 상황이더라도 바뀌고 싶다면 타인의 조언을 진심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게 무조건적인 위로보단 나을 때가 많다는 걸 밑바닥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문제를 묻어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것보단 조언과 팩트가 듣기엔 거칠더라도 반발 심리가 들더라도 그게 진짜 나를 위한 말인지는 결국 직접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나서 현실적인 체감의 형태로 느껴봐야 아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투표를 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조언과 팩트를 원하나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위로와 공감을 원하시나요? 팔자 다 꽂아 결국 내려놓으셨나요? 혹은 사자에 쫓기고 계신가요? 위로와 공감에 중독되어서 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셨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언과 위로를 번갈아 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보세요. 자, 팩트부터 얘기할 건데 비속어가 많으니까 욕 듣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20초 뒤로 넘기세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욕 많습니다. 다 할게요. 이 씨발로 막 힘들어? 힘드냐? 이 씨발 맨날 핸드폰만 쳐보고 맨날 쓰레기 같은 음식만 처먹고 잠도 제때 안 자고 도파민의 노예 주제에 내실은 다질 줄도 모르면서 겉으로는 체면만 차리고 살지 뭘 잘했다고 위로와 공감이야. 네가 지금 씨팔 그런 정신 상태로 어물쩍어물쩍 살 때야? 돈을 벌고 싶으면 나가서 존나 버티고 외로우면 나가서 애인을 사귀려고 노력을 하고 맨날 피곤하면 네가 좋다고 네 손으로 입에 넣은 음식들을 생각을 해. 환경 탓하지 말고 기분이 나쁘면은 나가서 첫 땀을 흘려서 삶을 좀 바꿔봐. 주변 사람들 눈치 볼 줄만 알지 너한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이 게으르고 미련한 쳐 놀 생각만 하는 간사한 놈아.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오냐오냐 사네. 누구나 다 멋있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지. 머릿속에 있을 땐 뭐든지 걸작이란다. 평생 그렇게 살아 씨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위로를 해드릴게요. 너로 살아보지 않아서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너의 심정을 완벽히 공감할 수 없지만 많이 힘들 거라는 것만큼은 잘 알아.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이전처럼 잘 이겨내보자. 파이팅!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와닿으시나요? 선택하시면 됩니다.